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교육학에서 좀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교수 설계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이후에도 그 교육학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측면에서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성주의를 제가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행동주의는 먼저 이제 스키너라는 학자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내적인 요소보다는 자극에 의한 바람직한 행동 및 반응의 증가를 통해서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이론은 제임스 브루너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습자는 내적인 인지 구조의 변화는 자극, 기명, 파지, 그리고 상기의 과정을 거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습의 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일까요? 처음에 책을 본다,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고 했을 때 자극을 받겠죠.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자극을 일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 다시 회상을 하는 거죠. 회상을 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에 좀 집중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주의라는 것은 장 피아제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그런 이론인데, 지식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심리학 및 철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와 관련해서는 이 그림은 뭐냐면 삼국지 아시죠? 네, 삼국지를 읽어보면 뭐 진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진법이에요. 네, 그래서 진법이라는 것 자체가 적을 상대를 할 때 우리가 그 적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이제 적이 이런 경로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승리를 이룬다. 뭐 이런 형태로 어떤 진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해 나가는 그 우리 아군들의 유리하게 대응을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우리 교수 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을 할 건지, 어떤 활동을 해야지 학습에 좀 효과적일 수 있을지를 미리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그 계획에 맞게 학습자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 효과를 보는 이런 부분이 이제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인지주의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런 거죠. 처음에 학습을 학습자들이 시작을 했을 때 사전 지식이 없는 거죠. 사전 지식이 없어서 강의 형태로 사전 지식을 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식 전달,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면 좀 기억하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온라인에서는 뭐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기억하는 부분을 좀 더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어떤 그 내용들을 스스로 좀 필기할 수 있도록 교재에 그렇게 필기할 수 있도록 코너를 좀 만들어서
교재에다가 이렇게 필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예, 이렇게 사전 기획을 해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진법과 같이 사전 계획을 한다는 측면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주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경험이라는 또 부분에서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학생한테 직사각형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필통 모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그 칠판 모양이에요. 칠판 모양이 직사각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인한테 또 누군가 어떤 다른 성인한테 또 물어보면 담배각 모양이에요. 담배각 모양이 직사각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성주의라는 게 뭐다라고 정의를 했을 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는 다 다른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인지를 한다는 거죠. 네, 다 다르게. 맞아. 언제 이런 구성주의가 적용이 됐었어. 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경험, 그다음에 주관적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지식을 전달을 받더라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여기 뒤에 부분에서 뒤에 나중에 강의에서 또 다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 설명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강의안 수백 번의 상호작용 안 부럽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과목의 특성별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먼저 내용의 특성이 정보, 개념, 원리 등 지식의 전달과 이해가 목표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학습자들이 비판적, 창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보다는 주어진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다시 시험 볼 때 잘 기억해낼 수 있는 성질의 수용적 학습인 경우다. 이 경우는 주도 면밀하게 아주 잘 만들어진 강의 교재만을 주고 혼자 공부하게 한 집단과 간략한 자료를 주고 학생들에게 1대1로 피드백을 주면서 질의응답, 상호작용을 한 집단의 성적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1러닝 환경에서다. 여기에서 잘 만들어진 강의안이라고 하면 교수자 상호작용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교수자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듣는 듯이 교수자가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듯이 충분히 재미있고 효과적인 강의안을 말한다. 예컨대 1러닝 교재는 아니지만 잘 만들어진 오프라인 교재로 먼 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줄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컨텐츠 제시 방식으로 만화라는 방법을 채택을 하였고 내용과 기술 또한 방대한 정보와 역사적 사실들을 지루함이나 복잡함 없이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기술한 교재이다. 텍스트의 진술 방식은 만화 그림이 아닌 내레이션 부분도 삼자가 말을 하듯이 구어체를 이용하였다. 같은 내용을 만화나 구어체 진술 없이 역사나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문어체 형식으로 무미건조하게 진술하였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그렇죠. 인지주의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인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사례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게 나왔죠. 그냥 단순히 무미건조한 텍스트 형식, 우리 그냥 뭐 그렇진 않겠지만 교과서라고 그냥 하죠.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먼 나라, 이웃 나라와 같이 어떤 이런 만화의 어떤 흥미 요소들을 더 배가를 해서 배우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안점은 매체가 중요하다. 과연 학습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주의에 관련된 그런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계된 학습, 학습자 상호작용으로도 학습과 극대화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한편 학습 내용의 성격이 학생들이 아무 비판 없이 그저 수용하기만 하는 성격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하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창의적으로 재개념화해야 하는 등의 비판적인 사고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 학습 내용일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이런 경우 한 실험을 했는데 A 집단에는 세심하게 설계해서 잘 만들어진 강의안을 제공하여 혼자 공부하게 했고 B 집단에게는 주제 하나만을 던져주고 학생들끼리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했다. A 집단에게 제공된 강의안의 구성은 B 집단에서 이상적으로 토론되었을 것 같은 내용을 창론, 반론, 그에 대한 또 다른 반론 등을 잘 정리하여 게시판 모양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거의 밥상을 다 차려주고 학생들은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반면 B 집단에서는 주제 하나만 던져주고 학생들끼리 토론한 후에 최종 결론만 제출하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시장부터 봐서 밥상을 차려봐라 하는 식인데 결과는 B 집단의 학생들이 시험 성적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비판적 사고 학습일 경우에는 잘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셀프 스터디를 한 경우보다 다른 비판에 직면하고 그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자기만의 비판적 통합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한 그룹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는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유형이 비판적인 능력을 기르는 그런 강의인 거죠. 그래서 한 그룹에는 강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학습을 시켰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주제만 제시를 시킨 거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토론을 해봐라 해서 갑론을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후자의 어떤 그룹의 학습 효과성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학생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식들을 토론이나 토의를 하고 해서 좀 더 생각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줄 수 있고요. 또한 그 토론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설득시키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그 논리적인 그런 어떤 그 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그런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데서는, 후자의 그런 학습 방식들이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험에 의한 학습. 사람들이 다 다른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관이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의 주관이 다 달라집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논리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길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 우리가 교수 설계 측면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 설계 측면에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첫 시간이라서 이 개념과 관련된 첫 시간이라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동영상에서 관련된 뭐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좀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제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